자, 3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또 흥미로운 일들이 발생을 할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일단 금요일과 토요일 넘어갈 때 환율이 1,500원을 찍어주면서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긴장감들이 어쨌든 있는 날입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놀라기도 하고, 또 뭐 이란이라든가 이런 쪽 관련된 이슈들이 뭐 그렇게 해결의 기미가 있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조금 약세 출발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좀 약세로 마감이 됐고, 또 우리 야간 선물도 한 1% 정도 빠졌기 때문에 소폭 좀 마이너스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인식이고, 다만 미국에서도 반도체 지수 자체가 약하지는 않았고, 또 마이크론이 한 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아침에 NXT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보합 정도 나오는 거는 뭐 지수 낙폭을 좀 좁히거나 오히려 살짝 플러스 날 수도 있어,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 분위기가 아주 그렇게 엄청나게 힘들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 강세를 띠는 섹터들 보면은 어느 쪽이냐면은 자, 반도체 대장주 쪽으로 해서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교적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 그 바이오에피스가 G2G 바이오에 한 200억 정도 투자한다 이래가지고 G2G 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면 그 폴라리스 계열 쪽이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셀바스라든가 또 뭐 한컴도 있고요. 요런 쪽 소프트웨어 쪽이 의외로 좀 강하다. 그리고 김인석 총리가 미국 가서 뭐 트럼프랑 또 벤스 미국의 부통령 만나고 그런 뭐 기사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하고 맺을 투자 1호 공약, 투자 1호 프로젝트, 이런 것들 관련해서 역시 원전이 가장 뭐 핵심이고, 그 다음에 한 두세 개쯤 더 추가,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원전주들이 오늘 좀 비교적 강세인 거. 그리고 알루미늄, 요쪽도 그 원가, 지금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거에 따른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좀 강세고요. 또 KMW라든가 이런 또 그 통신 장비 쪽도 나름대로 좀 강세를 띠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원래 조금 주말에 뭐 편치 않은 뉴스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걱정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의외로 뭐 그렇게 막 엄청나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고, 나름대로 버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헷갈립니다, 굉장히. 뭘 사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오늘 근데 되게 그 방금 그 무슨 텔레그램이나 이럴 때 나온 거 중에 약간 자극적인 기사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가 좀 보이더라고요. 이게 트럼프 측근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측근이 여기 지금 사진 나와 있는 건 트럼프 그 막내 아들이거든요. 근데 100% 승률을 자랑하는 트럼프 측근이 선물시장 개장을 앞두고 $1,000만 규모의 새로운 원유 공매도 포지션을 개설했다고 해서, 이거는 공매도를 쳤다는 얘기잖아요, 원유에 대해서. 지금 뭐 기름값에 대해서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걸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뭐가 좀 되려나? 뭐 사실 지금 일본에서 무슨 강습함이 가고 군함들 여러 나라에 좀 요청하고 이런 거 보면 장기전 포석이 있는 것 같은데도, 또 이렇게 선물에 대해서 공매도를 걸었다는 얘기는 뭐 이건 약간 가십기사 비슷한 거니까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런 이제 이슈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기름값이 빠질 수 있다라는 것 쪽으로 다 걸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 뭐 이런 것도 좀 일부 참고해 보세요. 뭐 워낙 지금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은 세상이라 어떤 거에 중심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지금 뭐 현대차는 살짝 마이너스고 방산주들이 마이너스 나오고 그래서 오늘 원래 기름값 관련주들이 세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또 뭐 유가 상한제 이런 거 해가지고 요새 주말 사이에 주유소 기름값은 좀 내렸잖아요. 예. 억지로라도 또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예, 오늘 의외로 시장이 뭐 삼성자 하이닉스만 받쳐준다고 하면 심하게 마이너스 난다기보다는 예,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뭐 좀 전쟁이 일방적으로 뭐 끝났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아직은 뭐 불투명성이 많죠. 이란 쪽에서 얼마나 또 비대칭적인 전력을 이용해서 공격을 할 것인가, 또 뭐 테러 같은 거, 아니 금융기관 그 건물 같은 거나 이제 호텔 같은 그 주변 나라들의 민간 건물 같은 거에 이제 폭격을 하거나 뭐 공습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방어가 잘 되는 미군 때려봤자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민간 시설 같은 걸 건드릴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이제 전쟁 3주차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어제도 야간 방송 때 진행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스들이 더 놀랍고 더 새롭고 더 컸느냐, 각자 느끼시는 관점이 예스냐 노냐, 별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니겠죠. 빠진다고 걱정하실 일도 아닐 거고. 자, 이란 전쟁은 장기전이 될 거냐? 생각보단 길어지고 있죠. 근데 트럼프가 원래 전쟁 첫날 얘기했던 4주 정도 범위 안에 있다. 근데 물론 지금 지상군 투입을 뭐 관점으로 두는 건지 모르겠지만 해병대가 오고 뭐 군함을 파견해서 유조선을 호위하라까지 몇 나라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요구한 거 보면 꽤 길게 가겠다는 생각인가 이런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하락 조정에 패닉 셀링이 나왔느냐 아직 나오진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아직은 뭐 그냥 바닥치고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 아니냐 그런 생각 들고요. 자, 내일 하락이 시작하면 이거 사실 오늘인데 어떤 대응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 포지션에 따라 다르겠죠. 뭐 하락한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팔겠다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또 하루 그냥 이를 꽉 깨물고 견뎌보자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의외로 뭐 하락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따 8시 50분 10분쯤 있으면 뭐 호가들이 나오겠는데 생각보다 지금 NXT는 그렇게 뭐 마이너스가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예상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뭐 이따 8시 50분 되면 어차피 수치로 다 보여줄 겁니다만 지금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은 물론 뭐 시간에 때 약했거나 NXT에서 약한 애들은 뭐 흐름이 좀 약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보다 뭐 일방적으로 마이너스이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의외인데 뭐 싶은 또 뭐 더더군다나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가 1%급 상승이 나오니까 여기 지금 뭐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금요일날 좀 약했던 2차전지 쪽 약간 저 반등 분위기 좀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도 지금 상위 종목들 보면 오늘 그 G2G 바이오 이슈가 나와서 그런지 뭐 펩트론이나 또 D&D 파마텍 같은 그런 또 비만주들 중심으로 강세 나와요. 지금 리가캠도 3% 올랐고 오스코텍도 한 7% 올랐고 ABL 바이오도 1%, 뭐 리가캠 3% 이런 식으로 또 상위권 바이오 종목들 강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지수가 요렇게만 딱 보면은 그냥 거의 보합인데 뭐 이런 정도. 야간 소문이 한 1% 빠지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지 않은 걸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의 상황으로 일단 판단이 되거든요. 자,
네. 자, 지금 아직은, 그리고 원전 쪽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제안하는 첫 번째 순서 안에 뭐 대미 투자 1호에 당연직으로 거의 들어갈 확률이 높은 섹터라서 그렇겠죠. 한전 기술이 한 4% 올라 있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2%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ESS 테마기도 하고,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쪽으로 좀 골고루 이슈가 있는 SK 이터닉스도 지난주 강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의외로 저 미래세 생명이 엄청 세네요. 19%. 예. 그 알루미늄, 삼화알루미늄이 한 11% 올라 있고, 또 통신장비 쪽도 지금 의외로 사실은 통신장비 쪽이 NXT 종목이 별로 없어요. 예, 별로 없는데 지금 KMW 이런 건 한 5% 올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신장비 쪽은 뭐 오늘도 어쨌든 좀, 예, 뭐 RF는 약간 마이너스지만 뭐 종목 따라서는 하여튼 흐름이 좀, 예, 차별화가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은 상당히 괜찮은 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뭐 과다 상승에 따른 좀 조정이 나오는 뭐 그런 흐름도 있겠죠. 예. 자,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과대하게 이제 저평가다 뭐 이런 정도의 리포트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예. 사실 저평가 맞죠. 뭐 일부 글로벌 IB 중에서는 내년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을 합쳐서 900조까지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쌉니까, 사실. 예, 뭐 엄청나게 싸다는 생각. 예, 거의 퍼가 뭐 3배 정도밖에, 예,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참, 예, 진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점에서 한 15% 20% 가까이 밀렸을 때가 엄청나게 좋은 기회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죠. 개인들한테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던져지는 건 맞는데, 근데 왜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팔아대느냐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해석이 잘 나오진 않고 있어요. 자, 어쨌든 좀 시장에는 뭐 수출이 잘 되고 디램 가격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주말 사이에도 올랐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계속되고는 있는데, 자, 이란 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 또 사모신용 리스크들이 미국에서 간혹 불거지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불편한 상황이고, 어쨌든 이란 전쟁 때문이겠지만 구실은 그렇게 붙이고 있는데, 요새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이제 미국에서도 인플레 우려되니까 금리를 더 이상 못 낮춰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율도, 예, 지금 우리 1,500원, 오늘 아마 제 생각에는 구두 개입이 있을 거는 보이는데, 과연 이게 환율을 다시 뭐 1,450원 안쪽으로 그냥 말만 해서 갖다 놓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고유가의 강달러, 네, 또 고금리, 삼중고의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돌파할 수 있는 이슈들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핵심 주제가 될 텐데요. 액티브 ETF가 이번 주에만 2가지 더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들도 있어야 되겠고, 또 대미투자 특별법에 들어가는 섹터에 대한 관심도 커져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 주는 엔비디아 GTC라고 하는 개발자에 의해서 나올 이슈들, 이런 것들, 또 주말에 가면 BTS 공연과 관련된 이슈들, 뭐 찾아보면 사실 개별 단위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은 여럿 있습니다. 조정받을 때 이런 것들 좋은데 라고 해서 달라붙을 수 있는 거리들은 몇 가지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러분들께서, 예, 지금 예, 채팅이 빈곤해졌어요. 예, 자, 우연히 오신 분들, 예,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한번 눌러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좋아요 버튼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지금 제가 보는 화면으로는 6개밖에 없는데, 6개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예, 많이 좀 눌러주시고. 근데 G2G바이오는 삼성에서 200억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요새 지난주에 좀 가서 그런가요? 생각보다 반응이 5%밖에 안 올라 있어요. 예, 삼성에서 지분을 샀다는 건데,
투자 금액이 좀 작아서 그런가요? 200억? 예. 자, KMW는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RF는 지난주 후반에, 그러니까 RF는 약간 좀, RF HRC는 이게 통신하고 방산을 동시에 갖고 있다 보니까 뭐 방산 쪽으로 사실 전황이 좀 안 좋을 때 더 올라가는 흐름이긴 한데, 글쎄요. 뭐 전쟁 분위기가 또 감소되면 뭐 방산 쪽 분위기를 봤을 때는 별론데, 또 광통신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이슈는 살아있다. 되게 왔다 갔다 하기 좋은 종목 같긴 해요. 자, 항공우주도 지분을 한화 쪽에서 약간 샀다고 해가지고 항공우주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그룹이 그냥 뭐 지상과 뭐 배, 하늘까지 그 세 개의 어떤 전력을 전부 다 강화하는 것 같아요. 예. 진짜 하나그룹 자체가 그냥 거의 제가 봐서 국방부다 할 정도의 개념 아니냐? 하나오션의 그 배 쪽도 있죠. 또 뭐 자주포 쪽 에어로스페이스, 또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우주도 하니까 항공 우주 쪽에 지분도 일부 샀다는 얘기가 주말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그룹이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80개예요? 야, 여기 한 600분 가까이 오셨는데 너무하시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니시니까 한번 눌러주시면서 가보도록 합니다. 자, 한 2분 정도 있으면 NXT가 종료가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0.6%, 하이닉스가 1% 조금 넘게 움직이면서 뭐 주말에 있었던 뭐 우리나라에 대한 군함 파견 요구라든가, 또 이란 뭐 일본 쪽에 강습함을 뭐 이란으로 보내서 마치 상륙 작전이라도 할 것처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사실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 뭐 얼마든지 뭐 트럼프는 지금 하루하루 본인이 얘기하는 거에 버전이 달라지는 편이라서 뭐가 다 맞다 안 맞다 이런 걸 연속성 있게 얘기 드리기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데, 제가 봐서는 208개예요. 감사드립니다. 600분 오셨고요. 3분의 1 정도 되시는 분들께서 감사하게도 좋아요 버튼 눌러주고 계신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3분의 2는 가만히 계시다는 얘기죠. 자,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들 행운을 받아가실 겸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는 여러분들의 성원이 좀 필요합니다. 뭐 슈퍼챗 쏘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여기다가 쏘시는 분이 어쩌다 계시긴 한데, 감동의 물결이 뭐 물밀듯이 밀려오시거든.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일단 좀 좋아요 버튼부터 눌러주시기. 286개 감사드립니다. 자, NXT 이제 시장이 거의 마무리되려고 하는데요. 일단 주간 예보를 보면은 뭐 미국의 FOMC라든가 엔비디아 개발자 회의 주목하자 이거고, 이란 전쟁 이슈는 갈수록 좀 둔감해지겠죠. 아무래도 더 놀라운 어떤 거, 뭐 지금 뭐 누구 주거니 많이 갖고 공방이 있습니다. 네타냐후도 뭐 죽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런 이란의 발언도 있었고, 또 지금 차기 지도자가 된 그 하메네이 둘째 아들도 대독 연설로만 메시지가 전해지다 보니까 뭐 되게 다쳤다, 뭐 일부에선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양쪽 지금 수뇌부의 뭐 건재가, 뭐 트럼프야 자주 나오지만 지금 두 사람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뭐 이스라엘에 뭐 공격이 제대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신변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과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데이터가 계속 있다는 거.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하겠다고 했다가 어저께 5나라에 대해서 군함을 요청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 빼고는 전부 통행을 뭐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 그런 얘기를 믿고 지금 통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안 그러고 있다. 지금 아직까지도 불안한데 뭐 어떻게 지나가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자, 사모펀드 관련된 그 신용 위기, 뭐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 좀 제기되는 수준이라서
진짜로 위험해지는 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전쟁이 만든 스토리, 방산과 에너지, 대체 에너지, LNG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버렸죠, 전쟁이. 그리고 석유라든가 뭐 비료 테마, 오늘 좀 움찔할 수는 있겠지만 좀 테마예요. 이건 테마. 예, 산업이 아닙니다. 석유 올라갔다 뭐 전쟁 끝나면 도로 원위치 올 수 있는 테마일 뿐이죠. 자, AI 병목 이 세 번째 스토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랜 쪽으로도 이제 삼성하고 협업도 있습니다만 계속 걔네들의 가속기를 쓸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광통신 또 새로운 차세대 가속기는 아무래도 구리 대신에 빛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일 거라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라든가 CPU 이슈를 만들면서 우리나라 통신주한테 아주 그냥 엄청나게 지난 한 주를 그냥 화려하게 수놓는 상황들을 만든 것 같아요. 자, 제가 뭐라고 하기 전에 이렇게 한 3-4가지 정도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 너무 놀랍거나 새롭거나 뭐 크지 않았다고 보면 오늘 시장이 설사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전혀 뭐 미동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인간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학습 효과예요. 비슷한 걸 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재현이 나오면 그만큼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궁극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 전쟁은 결국 끝나면 그 다음엔 또 경제 또 활성화 효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지금 우려가 되는 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길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럴 거라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확신이 잘 없습니다. 예. 근데 오늘 어쨌든 트럼프 측근이라고 하는 100% 승률을 가진 사람이 원유 공매도 포지션을 개설을 했다라는 건 약간 가십기사 비슷하긴 한데, 유가가 또 한 번 좀 내려갈 수 있음이거나 아니면 뭐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배팅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뭐 지수 쪽으로 봤을 때 뭐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얄팍한 기사가 하나 생긴 건 같습니다. 자, 8시 53분이니까 숫자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네.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 호가가 제대로 붙진 않았는데요. NXT에선 0.6% 올랐고 하이닉스도 1.5% 올라 있습니다. 근데 여타 대형주들은 조금 흐름들이 그렇게 강하진 않네요. 야, 그리고 오늘 그 신규 상장주 카나프 테라퓨틱스라고 있는데 2만원짜리가 지금 8만원 예상 나오면서 엄청나게 세네요. 예. 이러면 뭐 그냥 따따에 거의 근접한다는 얘기인데, 야, 이게 이 내용에 비해서는 조금 요즘 하도 신규가 좀 없다 보니까 의외로 되게 인정을 받네요. 이게 지금 2,500억짜리라 이게 만약 8만원에 시작하면 1조짜리가 되거든요, 대번에. 예. 그렇게까지 큰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롯데바이오나 유한양행이나 동아ST나 여러 군데 딱 이제 소규모의 약간 기술 이전 비슷한 것들은 한 7, 8번 한 적이 있어서 아예 뭐 기술력이 꽝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갑자기 1조짜리 회사가 되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 보이는데, 자, 어찌됐든 상당히 높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한 3, 4만원 정도 출발하면 한번 배팅 해볼까 이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는 따따를 빨리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호가는 꽤 강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자 하이닉스 호가는 이제 정상 범위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예상 뭐 코스닥은 지금 거의 보합이고 코스피 예상은 제가 아까 삼성자 하이닉스 약간의 강세를 갖고 판단해 보면 거의 보합장 아닐까 싶은데, 오늘 그러면 지난주 한 수목금 정도에 나왔던 시장 같은 거죠. 약간 개별주들 그 짜잘한 녀석들 여러 개가 강세를 띠면서 등락 비율상으로 좀 유리한, 그러니까 대형주들보다 좀 소형주들이 많이 가는 그런 장세 나올 수도 있죠. 예. 근데 지금 호가만 보면 삼성자 하이닉스가 오늘 그래도 좀 중심 잡아줄 것 같은데, 얘네들이 가장 뭐 한 3% 막 5%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면 중심만 잡아주면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오기가 편하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예. 일단 보합 출발이라 아마 너무 뭐 걱정했던 것보다는 의외로 뭐 나름 괜찮은데 뭐 이럴 수 있는 거고, 삼성자 하이닉스 호가가 아까 NXT 정도 수준으로 회복이 되면 살짝 플러스 출발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미국이 더 빠진 건 부담이 되지만 금요일날 우리 시장은 어쨌든 아침에 약했다가 후반에 좀 들어주면서 끝났잖아요. 꼬리들 달면서 끝났으니까 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죠.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닐 수 있다. 자, 일단은 5,500 회복하면서 출발하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누군가 모르겠지만 트럼프 측근이 원유에 대해서 공매도 쳤다라는 게 효과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들은 또 그런 거 이런 거에 또 뭔가 좀 그 어떤 끈앞풀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제 그 실마리 이런 것들 잡아서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적용될 수도 있죠. 당연히. 자, 지금 양쪽 시장은 어쨌든 보합권인데 뭐 야간 선물보다는 약간 위쪽으로 출발하는 걸로 일단 흐름들이 좀 잡혀 있습니다. 하나푸는 지금 1분 앞두고 가격 조정이 좀 나오는데, 이거 따따까지는 그렇고 하여튼 꽤 강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얼마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어차피 뭐 시초가는 300%까지 자유 부분이라서 모르겠다. 이거 뭐 한 4, 5만 원 정도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2만 원 대비해서는 뭐 상당히 양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자, 지수는 무난하게 의외로 뭐 큰 걱정 없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강세 출발하고 있고, 삼성자 하이닉스 뭐 NXT 끝난 정도 흐름으로 잘 시작을 했습니다. 지수도 뭐 의외로 강성으로 일단 출발했고요.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개별주들은 뭐 다 이제 상황들은 좀씩 다르고요. 원전주는 조금 올라가는 것 같죠?
원전주 움직임은 좋습니다. 우리 기술이 한 4% 올라가고, 뭐 대우건설은 금요일날 하도 올라서 이제 오늘 보합 출발인데, 원전주 쪽은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일단 나름대로 좀 강하게 모양을 가져가 줍니다. 뭐 아무래도 대미 투자 쪽에서 좀 유리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네. 원전주 제가 좀 기대를 갖고 금요일날 좀 배팅했던 게 있었는데 요거 오늘 정리 방금 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라요. 원전주 오늘 급상승에 따른 효과 충분히 누렸다라고 생각하고 매도 처리했다. 예. 그 삼성에서 뭐 ESS도 그렇고 전고체 얘기가 나와서 그런가 오늘 의외로 또 2차전지 쪽이 오늘 좀 강세인 종목들도 있고 그러네요. 생각보다. 웬일이니. 아니 뭐야 이거 갑자기 호가가 이상해져 버렸어. 네, 지금 코스피 지수는 48포인트까지 플러스를 쭉 내주고 있고요. 원전 쪽이 확실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 기술도 그렇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주 센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강세. 그리고 신규 종목 요거는 한 6만원대 거래가 되고 있네요. 원전주 오늘 완전 개탔네. 원전주가 특별히 강하긴 강하네요, 진짜. 자, 시장은 뭐 코스닥은 거래 그 지수 움직임이 거의 보합이고요. 뭐 그거에 비해서는 코스피는 시원하게 어떤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 폭력 쪽도 좀 움직이고요. 뭐 유가에 따른 효과일 수도 있겠고 또 대미투자 특별법의 가장 이제 앞선 순서로 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원전주가 확실히 좋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3%, 뭐 우리기술 8%또 매매는 끝났습니다만 오르비텍 같은 거 지금 10% 상승이거든요. 이게 지난주에 한번 상을 갔던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난주에 탄력이 좀 있었던 그 군 안에서 강세군들이 좀 더 모아지는 것 같아요. 오르비텍 같은 게 그래도 강한 편이에요. 오늘 금요일날 좀 샀다가 오늘 9,200원대 팔았는데 그래도 좀 기다렸다가 13%까지 올라가네. 9,600원. 어휴, 잘 팔았다고 생각했더니만 냉큼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전고체 배터리 쪽 샀던 거 오늘 흐름 좋은데요. 아침에 튀는 모양이 꽤나 인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좋겠다 이 생각이고. 오르비텍이 이게 보통 아니네요. 16%까지 올라가면서 큰 상승 유도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는 뭐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 잠깐 좀 주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주말에 있었던 미국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이란 쪽의 전환 감안해 보면 네, 오늘 걱정을 많이 하셨을 아침인데 생각보다는 별거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무난한 출발이에요. 뭐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는 마이크론 5% 상승했다는 효과를 같이 누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물론 뭐 양사가 다 되게 저평가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아니 리포트도 나왔습니다만 뭐 싼 걸 모르는 건 아니죠. 근데 다만 그 싼 거를 그 외국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몰라서 파는 건 아닌데 계속 이제 판다라는 입장 때문에 불리하게 좀 전개가 되고 그랬는데 글쎄요 지금 예, 봐서는 뭐 오늘도 외국인이 사는 건 아닌데 뭐 기관 쪽 일부에서는 또 코스피 사자가 좀 들어오고 있고 물론 대부분 오늘은 금융투자도 아니네요. 그러면 연기금에서 많이 사네. 예, 코스피 쪽을. 예, 그래서 어쨌든 기간이 일단 매수 가입이 가담이 되고 있는 코스피가 생각보다 강합니다. 물론 뭐 주력은 개인들 위주의 사자이긴 한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미국에서 반도체가 그렇게 약하지 않았고 또 수출 데이터도 양호했고 그리고 그 주말 사이에도 뭐 낸드 플래시 가격이 뭐 갑자기 50%가 올랐다든지 뭐 디램 가격도 전쟁 때 안 빠졌다든지 뭐 이런 이제 뉴스를 가지고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와 이게 뭡니까? 오르비트 20%짜리가 됐네요. 예. 아 이런 예. 오늘 꽤 그래도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주식수도 많이 샀었고요. 예. 아 부끄럽네. 예. 아니 이렇게까지 강세를 띄어 나름대로 9% 정도 수익을 보고 예. 잘 나왔는데 이거 손 부끄럽네요. 예. 있었으면 완전 대박 났었겠다. 이게 주식수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거 1,000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예. 슬프네요 좀. 예. 잘 팔고도 예. 자 어쨌든 네, 초강세가 나오는 쪽이 역시 총리가 예, 미국 가서 대통령 뭐 트럼프 만나서 예, 원전을 하나 이제 당연직으로 꼽고 그 다음에 두세 개 정도의 그런 뭐 대미 투자 얘기들을 좀 하고 온 게 예, 그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G2G 바이오가 예, 그 삼성한테서 뭐 200억 투자 받은 거가 있는데 올라가는 건 뭐 펩트론 같은 게 더 세네요. 9%? 예. 되게 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예, 지수도,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탄력 있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하이닉스가 3% 넘으면서 지수는 50포인트. 근데 이게 이제 얘네 쪽으로 달리면, 예, 코스닥 개별주들이나 특히 이런 쪽이 또 좀 약하죠. 예, 상대적으로. 그런 면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지수가 회복되는 국면이다 이러면 예, 네, 나머지 이제 개별주들의 흐름이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살짝 있죠. 있을 수 있죠. 자, 어쨌든 오늘 보면 어쨌든 삼성전자 중심, 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
G2G 바이오는 오히려 세론이네요. 예. 삼성 에피스에서 투자 받았는데 왜 안 올라가지 싶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흐름이 나와서 아니 투자 받은 회사가 왜 이 모양이야?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뭐 해운 그 운임이 폭등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한해운이 지금 7% 정도 오른 거. 예, 해운 운임의 강세에 대한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지난주에 폴라리스 계열 강세가 나왔는데 오늘은 셀바스 계열 이쪽 강세가 좀 나오는 거. 지금 폴라리스 쪽은 뭐 폴라리스 오피스만 좀 강세긴 한데 언제 확 또 돌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통신장비 쪽은 여전히 뭐 오이솔루션 강세가 나오고 있고 대한광통신은 보합 정도 흐름이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운 이슈가 있다 보니까 흥하해운이 20% 올라 있습니다. 그 뱃삭이죠, 뱃삭. 이게 굉장히 기대치가 높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제 돌아가고 뭐 해야 되니까 가격이 비싸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잘 통과 못하고 배들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제 돌아다니는 배에 대한 운임 가격이 비싸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자,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이슈를 좀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 네. 뭐야, 전고체는 잠깐 좋았다가 말았네. 예. 이게 오늘 시장이 어쨌든 생각보다 덜 빠지는 거 맞는데 이게 또 삼성자 하이닉스 쪽으로만 흐름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개별주들한테는 역효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장분위기는 좀 다운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운주랑 원전주, 일부 소프트웨어, 또 이제 뭐 어쨌든 또 비만주들 뭐 이런 것들 좀 관심이 있어 보이고 삼성자 하이닉스 중심이고 뭐 이런 흐름들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강한데 의외로 빠지는 종목은 많은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악재요? 세론이죠, 세론. 삼성 에피스한테 200억 투자받았다라는 호재. NXT에서 조금 강세였는데 그게 뭐 생각보다 덜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받은 거 자체가 의미 있어 보이는데 뭔가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올랐던 건지 받고 나니까 오히려 별로 즐거운 반응이 안 나오네요. 생각보다. 아이고. 네, 지금 시장이 어찌됐든 생각보다는 안 빠지는 시장으로 출발된 건 맞는데 그 다음에 좀 시장이 삼성자 하이닉스 중심으로만 좀 재편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약세로 많은 종목들이 좀 돌았다.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통신주들도 약간 그 안에서 좋고 안 좋고가 약간 구분이 되어 있고요. 뭐 ESS 쪽은 무난합니다. 뭐 특별히 그렇게 약하거나 이러진 않고 나름대로 뭐 신재생 에너지가 좀 쓰인다고 하면 ESS는 뭐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자, 오늘은 원전하고 그 해운 운임 쪽 그쪽하고 또 삼알미늄, 남선알미늄, 알루미늄 가격 올라간다 뭐 이런 거에 대한 효과 때문에 알루미늄 주식들 좀 강한 거 있고 그리고 우주항공 쪽으로 그 센서뷰 이런 것들 하고 스피어 이런 것들 좀 강세가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 뭐 스페이스X가 계속 있으니까 이슈가
왜? 안 쳐져. 예. 카나프는 69,000원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한 10,000원 정도 밀렸네요. 이건 뭐 사실 적정가라는 게 뭐 계산되기 상당히 어려운 이슈라고 보는데 하여튼 뭐 그래도 센 거죠. 2만원짜리가 6만원 언저리면 따따따는 아니더라도 따따 정도 나온 거잖아요. 예. 상당히 강한 편인 거죠. 이 정도면. 자, 코스피 지수는 70포인트까지. 어이구, 흥하이온 뭐 요새 운임 그 해운 배싹시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더니 가격이 엄청나게 뛴다고 하더니 그 효과를 뭐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네, 지수만 좋아요, 지수만. 네, 종목들 흐름은 사실 좀 빠지고 좀 밀리는 애들이 더 많아가지고, 이건 뭐 아주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좀 어려운데. 자, 어쨌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강세가 나오다 보니 자동차 쪽도 약간 지난 이제 2차전지 쪽은 금요일 날 좀 약했는데 오늘은 약간 좀 도는 분위기가 있고요. 또 뭐 ESS 수주라든가 또 이재용 회장이 뭐 독일 가가지고 뭐 벤츠라든가 이런 곳하고 협상을 하고 왔다 이런 이제 주말 뉴스 좀 있어서 그랬는지 2차전지 쪽이 조금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띠고 있는 모양들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요. 뭐 반도체 대장주가 올라가면 소부장들도 어느 정도 따라가겠죠. 네, 지금 뭐 ISC가 한 6% 올랐고 뭐 테크윙도 한 4% 올랐고 INC란 종목은 잘 모르겠는데 16%나 올랐네요. 자, 어쨌든 뭐 한 1%에서 한 2% 정도씩 약간씩 좀 움직이고 있는 소부장들이 있다. 예. 지수는 살짝 마이너스인데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약간 플러스네요.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좀 세단 얘기죠, 한마디로. 코스닥 150 지수는 크게 안 밀렸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오, 대성하이텍은 25%나 올랐네요. 자, 통신주 쪽도 약간 종목들마다 좀 흐름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 코엑트라고 액티브 ETF 쪽으로 이제 동시에 좀 설정이 돼 있는 그런 종목들고 오늘은 좀 비교적 약합니다. 뭐 G2G 바이오도 일단 7% 마이너스고 그나마 일부 반도체 소부장 쪽하고 뭐 그 원전 쪽에 속해 있는 그런 쪽이나 좀 강하고 나머지들은 약간 좀 약한 편에 속하고 있네요. 금요일날 강했던 폴라리스 계열도 좀 비교적 약하고 통신장비 쪽도 조금은 좀 쉬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고 시간에서 굉장히 강했던 대우 AL은 뭐 상까지 금방 뚫어졌는데 이게 이제 동전주 이슈겠죠. 아무래도 동전주 개념에서 나온 효과일 걸로 보이고 그 외에는 조금 뭐
좀 잠잠하네요. 예. 대우건설은 역시 이제 뭐 원전주니까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예. 원전주 흐름에서 빼놓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지금 뭐 시장은 뭐 생각보다는 뭐 주말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을 감안했을 때 뭐 그 반도체 쪽이 안 빠졌다 가지고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를 띠면서 예, 뭐 지금 코스닥은 개인들 위주긴 하지만 예, 코스피는 또 개인들이 매도로 바뀌었네요. 그러면서 외국인들 매물이 그렇게 속도감은 별로 없어 보이고 하다 보니까 예, 그래도 한 30에서 심하면 한 60 정도까지 상승력을 좀 태우고 있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렇게 한 2% 3%급이다라고 하면 잘 마이너스가 안 날 장이긴 하죠. 근데 몇 개 종목에 의존해서 가는 플러스 흐름이라는 게 사실 좀 빈약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에서 봤듯이 조금 지수가 안 가고 이래도 막 오른 종목이 많으면 차라리 낫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오늘같이 지수는 명목상으로는 플러스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종목이 훨씬 많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도 300개 오르고 500개 빠지거든요. 코스닥도 590개 올랐는데 1000개가 넘게 빠져 있다 보니까 빠지는 종목이 많아요. 뭐 이런 지금 흐름이에요. 자, 원전 쪽은 뭐 오르비텍이 제일 센 편인데 보성 파워텍도 만만치 않네요. 13%, 12%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그쪽 이슈가 아주 좋은데요. 그리고 여기 통신 장비 광통신은 광 트랜시버라고 하는 뭐 아무래도 오이솔루션, 빛과전자, 옵티코어 이런 3인방 그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종목 하나 넣어봤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동전주 탈피 개념으로 봤을 때도 좋고 일단 모기업이 되게 튼튼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적면으로 봤을 때 깔 게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사이즈도 적당하고요. 그런 측면으로 좀 넣어봤는데 일부만 들어 호가 좀 올려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올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원래. 이거 조금밖에 안 사줬는데 주문 넣었던 거. 참. 왕창 사주고 주문을 꽤 정성스럽게 많이 넣었는데 그거에 한 8분의 1밖에 안 사주고 호가가 바뀌어가지고 괴롭네요.
벌써 사자마자 3.5%가 올라오긴 했는데, 일부밖에 안 사지고 올라가가지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거 따라 사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아까부터, 아까 리포트 종목으로 꼽았던 종목이에요. 예. 리포트 종목으로 꼽았던 건데, 워낙 강세 출발했다가 지금 쫙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림이라서, 조금만 기다려봤다가, 예. 아침이 워낙 셌었기 때문에, 예. 좋았는데, 아까 좀 많이 밀렸을 때 슬슬 담을 걸 그랬습니다. 지금 막 넣어봤는데 타이밍이 별로 들어오지 않고 올라가 버려가지고 아쉽게 됐는데, 눌림이 나오면 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예. 네,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한 700분 가까이 와서 듣고 계신데요. 감사드리고, 자, 지금 뭐 종목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 말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예, 답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답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예. 잘 쉬지는 못한 것 같은데, 뭐 사실 평일 때 잠을 잘 못 자니까 조금 몰아치기로 잔다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예. 자, 나무 기술이 19%또 올랐네. 저거 지난 며칠 전에도 한번 세게 올랐었는데, 나무 기술, 예, 움직임이 아주 또 좋고, 지금 우주 쪽 분위기는 센서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얘가 좋은 편이고. 근데 LNG 쪽은 약하네. 오늘 삼성중공업이 4% 빠져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안 해서 그런가. 예. 원전이라든가 이런 거 강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약한 편에 속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뭔가 사보려고, 예. 이렇게 싼 주식 물량뛰기로 산 적이 거의 없는데, 예. 한번 해봅니다. 예. 물량뛰기 한번 해보자. 예. 근데 제 생각엔, 예, 몇 안 되게 동전주 탈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으로 좀 판단이 들거든요. 예. 음, 아,
네. 야, 이게 물량뛰기로 이렇게 매매는 잘 안 하는 편이지만, 네. 어쨌든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예. 과감하게 한번, 네, 배팅해 봤습니다. 예. 흥하해온, 예, 상한가 가버렸네요. 예,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슬슬 해서 30분 지나니까 이제 또 제자리 잡아주고 있고, 흥하해온 상 들어가니까 STX, 그린로지스, 뭐 펜오션, 예, 해운주들이 동반 상승을 같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그거를 누가 알았든 몰랐든 뭐 제가 봐서는 그 전에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200억 투자 이런 개념이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동안 그걸로 해다가 지난주에 이제 좀 많이 올랐다 이거겠죠. 예. 오늘 아침에 13만, 아이고 이거 아닌데? 예,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침에 13만 9천 원까지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예. 뭐 이 가격에 사신 분은 뜨악하시겠네요. 예. 13만 원에 샀는데 지금 10만 원 하고 앉았어.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분명히 좋은 재료인데도 세론처럼 작용을 할 때가 있다는 거. 예. 조금 또 보이네요. 이런 것들이. 네. 자, 갑자기 한 150분 이상, 예, 한 9시 반쯤 되면 어디선가, 예,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예, 환영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예,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광통신이라든가 이런 곳 쪽에서 뭐 얘만 안 가요 뭐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예, 그죠? 기억들 나시죠? 예. 근데 그거 그 다음날 날아간 거 알고 계세요? 예, 이거 오늘은 뭐 흐름이 어떤지 제가 보진 않았는데, 예, 퀄리타스 반도체라고 있잖아요. 이거가 분명히 설계 쪽이나 이런 쪽으로, 예,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한 수요일 목요일까지 진짜 안 갔죠. 다른 애들 갈 때 하나도 안 가고. 근데 이거 보세요. 예, 지난 금요일 날, 예, 쫙 올라갔죠. 오늘도 추가 5%. 예, 이거 아마 퀄리타스 반도체 제 얘기 듣고 사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예, 아 8위로 끝나고 퀄리 사신 분 계시지 않아요? 사신 분? 예, 퀄리타스 반도체 이거 사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목요일날 분명히 관련주긴 한데 진짜 안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종목인데, 야, 오늘 보니까, 예,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 사이에 역시 또 움직였거든요. 이런 것들 사신 분 계시지 않나요? 네, 있을 것 같은데, 예, 한번 사신 분 2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예, 사신 분 있으면 제 생각에 몇 분쯤 분명히 샀을 것 같은데, 예. 자, 지금 해운주 강세, 초강세 나오면서 생화해운, 대한해운, 뭐 펜오션, STX, 그린로직스 다 20%대 또는 상한가 가까운, 네. 자, 그런 흐름들 나오고 있고요. 역시 이제 대미 투자 1호로 원전이 기본이야 이러다 보니까 원전주들 강세.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오늘부터 있는 엔비디아 GTC 관련해서, 예, 역시 뭐 광통신 관련주들, 예, 흐름들이 좀 강합니다. 이거 한 번도 없어. 예. 아니 분명히 얘기가 있었는데, 예, 여기 그새 인물 구성들이 다 바뀐 건 아니실 거고, 퀄리타스 반도체 사신 분 아무도 안 계시다고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또 안 눌러주시네. 예. 분명히 지난주에 광통신 관련주인데 하나도 안 가가지고
그때 아마 사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안 오셨는지 눌러주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예. 갖고 있던 거 팔았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또 되셨군요. 예. 자, 지수는 뭐 오며 가며 어쨌든 좀뭐 평균값 그냥 보합 정도. 사실 간밤에 뭐 우리나라에 대한 군함 파견 이슈라든가 또 이란의 전황이 뭐 유가도 올라가면서 별로 안 좋았던 거 감안해 보면, 예, 오늘 우리 시장은 사실 나름대로 뭐 훌륭합니다. 예. 초반에 요 한 3, 40분 흐름은 의외로 안 빠지고 잘 버티네. 근데 이제 유가 오르고 호르무즈 해협 잘 통과 못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방점에서 뭐 해운주에 특별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건 좀 그쪽 전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섹터인 것 같고, 알루미늄 쪽도 비슷해요. 이렇게 중동 쪽에서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 좀 나오는 비율이 있는데, 그것들도 좀 이제 원활치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니까 알루미늄 주식들도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국면들이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그 뭐 사료나 비료 이슈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일 사료 뭐 이런 것들도 조비 이런 것들 강세도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은근히 뭐 유가 상승을 통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불편하다 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올라가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있어. 근데 그렇다고 그럼 나머지 섹터는 다 그냥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안 좋고 뭐 이렇게만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의외로 퀄리타스는 정말 사신 분이 없네. 그날 분명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무반응에 가까운, 아니면 샀다가 금요일날 샀다 금요일로 파셨는지, 없으신 분들이, 아니 없대. 산 분이 없어. 자, 어쨌든 네, 좋습니다. 저만 혼자 주말 사이에 이거 좋았다, 이런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시작하면 그 얘기부터 드려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반응들이 없었어. 네, 어쨌든 뭐 주목하시는 한두 분이라도 있었으면 다행이고요. 와, 근데 저는 이번에 그 뭐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런 주류를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의견을 올려주셔서 이게 사실 개별 종목에 대해서 별로 자주 언급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그 FC 뭐 BJ라든가 유리기판류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서너 가지쯤 이제 포스트 HBM, HBM의 다음 레벨은 무엇인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서너 가지쯤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유리기판도 나오고 FC BGA라고 하는 그런 뭐 기판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가 진짜 봤을 때 진짜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종목이 방금 올려주신 그 종목이에요. 오르비텍은 진짜 잘 팔고도 욕먹을 주식이 나오냐. 이게 뭡니까? 우진도 올라가고 살짝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뭐야? 종목명이 좀 빨리 바뀌면 좋겠는데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사실 지금 LG노텍의 모양은 현재 뭐 그렇게 엄청나게 훌륭합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물론 2월 말까지는 흐름이 매우 좋았다가 뭐 좋아지기 일보 직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호가가 다시 25만원 정도 내외, 그러니까 고점에서 10만원 빠졌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게 일일비 안 하고 그냥 앞으로 큰 조류가 바뀌는 거에서 수혜를 얻을 종목들 중에 이제 공통분모로 등장하는 거의 유일한 종목이 LG이노텍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도만큼 뭐 최근에 고점에서 10만 원이면 35만 원 기준으로 거의 한 30% 가까이 빠진 거잖아요. 원위치 온 거죠, 사실. 2월 초나 뭐 거의 진배 없는. 대형주 쪽에서는 이 종목이 저는 그냥 좀 장기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봐서는 좋을 걸로 보이거든요. 진짜로. 제 생각에는 이노텍 정도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늘 뭐 사시면 바로 뭐 5% 올라요 이런 건 아니겠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종목으로 판단 들거든요. 뭐 LG라는 조금 이제 선입견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Y바이오는 최근에 이거 3만 원 넘었네요. 뭐 AACR이라고 아마 다음 달에 열리는 그런 뭐 아마캔가 어디에서 또 뭐 발표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작년에도 제가 이거 10,000원 정도 할 때 이거 5만 원까지 본다라고 되게 장기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어쨌든 또 제자리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아가는 건 아니지. 아직은 숫자도 없고 빈약한 거 맞는데 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가 좀 나오네요 최근에. 흐름들도 좋고 근데 이게 비단 Y바이오 뿐만 아니라 뭐 기술 이전 바이오 ETF도 좀 있으면 내일인가 상장한다고 하지만 그 기술 이전 계약을 했던 바이오들이 한 열댓 개 있잖아요. 걔네들만 주력으로 묶어서 ETF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ETF 얼마나 또 바이오 계열만 그냥 집중 투자하고 파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ETF에 속해 있을 기업들도 주목을 하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9시 43분이에요. 뭐 시장은 여전히 코스피 중심으로 강세 기조 계속 좀 나타내고 있다. 보성파워텍 16%, 우리기술 7%, 대우건설도 이제 금요일날 하도 초강세가 나왔는데 자, 오늘 추가 상승 조금씩 유도되고 있고 RF 시스템 요새 RF 계열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좋아요. 그리고 G2G 바이오의 뭐 200억 투자에 어떤 수혜를 받은 건 오히려 펩트론이 아니냐. 그러니까 펩트론도 기술 이전 바이오 ETF 이런 거에 좀 포함될 수 있음이죠. 자, 뭐 여러분들도 찾아보면 기술 이전 바이오들 한 열댓 개 나옵니다. 그 ETF가 내일부터 만약 설정이 돼서 움직이면 기술 이전 이력이 있는 바이오랑 이런 것들만 묶어서 가는 ETF는 얼마나 좀 파괴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죠. 내일인가 아마 ETF가 이번 주에 액티브가 한 2개쯤 상장을 한단 말이에요, 새로. 지난주에도 그 코엑트랑 타임폴리오 2개가 상장해서 나름대로 이제 타임폴리오는 이제 매력이 좀 없어. 왜냐하면 코스닥 대형주들만 쭉 나래비를 세워놨으니까 이게 뭐 패시브랑 액티브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이건데 코엑트는 아주 이제 중소형주 분산을 중심으로 이상한 것들 비중을 키운다고 막 해놓으니까 관심을 엄청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액티브 ETF들이 이제 속속 상장을 하게 될 텐데 어느 섹터만 중심으로 판다든지 아니면 소형주인데 의외로 많이 비중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름아름 우리는 이런 거에 이제 뭐 주도 섹터나 종목들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려면 약간의 이게 제가 알기로는 ETF 좀 이게 사면 ETF 구성 종목이나 이런 거 좀 파악하시기가 쉽거나 이러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약간 사가갖고서 이 ETF 구성이 뭔지 좀 알 수 있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9시 46분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 주시고, 뭐, 제가 이제, 뭐, 1대1 상담의 개념보다는 약간 시장에서 좀 파급력이 있는 어떤 종목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제가 그분을 위해서 상담 드린다기보다는 뭐, 진짜 말 그대로 삼성자이닉스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잘 없겠지만, 물어보시면 그냥 반도체라든가 우리나라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설명드리는 거지,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냥 꼬치꼬치 설명드려서 막 이거는 죽이는데 왜 이 가격밖에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 드릴 건 아니니까 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뭐 지금 업황과 관련해서 어떤 섹터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갖고 계신 분들은 기탄 없이 얘기들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뭐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유중의 미를 좀 거두자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건 또 그거예요.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구나. 예. 오늘 사실 우리 뭐 최소한 1%급 하락 같은 거 좀 염두에 두고 이거 방어적으로 어떻게 짜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많았던 주말 밤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떡하니 시작하니까 물론 이제 하락 종목이 많으니까 뭐 마음이 다 편할 수만은 없지만 어쨌든 하락도 많으면서 지수가 또 뭐 5, 60 빠졌거나 코스닥이 한 10포인트 이상 빠졌거나 이런 식으로 뭐 미국의 움직임이나 야간 선물 대루만 빠졌다고 하면 더 괴로울 뻔했는데 적어도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저께 야간에도 사실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셨는데 생각을 막 이것저것 들어보고 뭐 제 생각 다른 분들 생각 들어보고 제일 소수의 의견에 가까운 것들을 취해라. 다수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제 밤 기준은 아우 장 많이 빠질 건데 이런 생각만 많이 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을 텐데 장 봐라 막상 시작하니까 별일 없지 않느냐. 예. 뭘 걱정한 거지 오늘 밤새 우리는 생각보다 별일이 없는데 가려다 말아요. 어차피 주후반쯤 되면 아무래도 뭐 서울에 방동 났다 이런 뉴스 자주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중복 상장 금지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상장되어 있는 걸 내쫓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중복 상장을 금지했는데 그렇다고 있는 애들 뭐 내보낼 수가 있나요? 나가라 이럴 수 없는 거고. 사실 중복 상장 금지를 하려면은 미국 같이 하려면 뭐 말 그대로 자회사가 다 나가야 돼요. 모회사는 남아 있고 진짜 미국식으로 한다면 미국에는 모회사들이 상장이 돼 있고 뭐 흔히 말해서 그거잖아요. 구글은 없잖아요. 알파벳이 상장돼 있을 뿐이지 뭐 구글이라는 가격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보면 수많은 자회사들이 나가고 그럼 모회사, 지주회사 하나 갖고 이게 웃긴 게 중복 상장 금지 관련해서 지주사라는 게 그러면 자회사가 다 나간다 이러면 지주회사가 엄청나게 빚을 보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자회사 내보내고 뭐 지주회사만 남아라 이렇게까지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근데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린 거꾸로죠. 그러니까 지주회사군이 갖고 있는 자회사를 분리해서 상장하는 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주회사한테는 나쁠 게 없다고 봐요, 저는. 지주회사한테는 나쁠 게 없지. 그냥 따로 상장시키는 게 지금 불가능해진 거잖아요. 적어도 그러면 그냥 지주회사의 어떤 가치 자체는 보존이 된다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은 뭐 살짝 플러스가 나 있는 것 같고요. 저렇게 개별 종목 대표성도 없는 종목 물어보면 얘기 안 나온다니까. 아유 참. 제 얘기의 그 요점을 이해를 못 하세요.
자, 오늘 그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 이러니까 제가 어젯밤에 그랬잖아요. 빅텍 같은 이제 소방산주 셀 거라고. 뭐 대방산주는 아니지만 소방산주 정도는 요새 그래도 지역적 리스크가 있으니까 빅텍 같은 거 오늘 10% 올라 있네요. 예. 근데 아무도 모르시는데 금요일 날 빅텍 리포트 나온 거 저희 방에서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리포트가 나와서 빅텍이 웬일이야? 방산 쪽으로 의외로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름만 방산주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내실이 있더라. 오늘 흐름이 항공우주는 아마 하나 쪽에서 지분 약간 가져갔다 이래가지고 강한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뭐 이란 쪽에서 뭐 지금 무진장 뭐 셉니다 이래도 많이 올라가는 게 없는데 뭐 LIG 넥선 정도는 그래도 천궁 뭐 하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예, 흐름이 조금 강세로 전환이 되긴 했어요. 예. 2차전지 쪽은 예,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애들도 있는데 뭐 업종으로 봐서는 예, 아직까지는 좀 뭐 0에서 10까지의 어떤 뭐 0은 아주 이제 처진 거고 10은 아주 좋은 거고 이렇게 보면 3, 4 정도라고 봐야겠죠. 예. 6, 7 이렇게 8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라고 보이고 제가 한 3, 4 정도? 예. 그러니까 뭐 비중을 많이 갖고서 가야 되는 섹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냥 기본 비중 정도 갖고 간다 이 정도? 예. 그런 정도. 네, 뭐 지수가 그래도 아직 60포인트인데 예. 뭐 오며 가며 흐름들은 있는 거죠. 나름대로. 자, 테라뷰 뭐 뷰자가 요새 세. 센서뷰, 테라뷰. 이건 또 무슨 뷰의 또 향연인지 모르겠는데 강하고 예, 오늘 어쨌든 제일 강한 건 해운주예요. 해운주. 예. 배값이 엄청나게 예, 운임값이 올라간다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슈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네, 뭐 지금 제가 최근에 좀 매매하는 것들은 소소한데 방금 그 약간 저가 사실 제가 동전주 같은 건 잘 안 하는 편이지만 아무리 제가 저가주나 소형주 좋아해도 얘는 좀 스토리도 있고 네, 오늘 리포트로 소개도 드렸고 또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기대값이 있습니다. 뭐 저는 동전주 탈피해 가능성 충분히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들기 때문에 예, 좀 가져가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1,000원 넘을 때까지 좀 있어 보죠. 뭐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넘길 수 있을 확률도 높아 보이고 일단 모기업이 너무 튼튼해 보여서 예, 끄떡 없을 것 같아요. 예. 모기업이 너무 좋아요. 모기업이 예. 엄마가 너무 튼튼한 회사라 예. 끝내주는 회사라 뭐 얘는 진짜 예. 그냥 엄마 등에만 올라타 있으면 예. 제가 요새 그 유튜브 보면은 그 애기 호랑이 서로라는 그 호랑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엄마랑 되게 잘 놀더라고요. 엄마가 되게 노산해가지고 나이가 많은데 아마 서울대공원에 있는 호랑이로 알고 있는데 아유 되게 좀 깜찍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한 살쯤 됐으니까 이제 사실 호랑이 보러 깜찍하다 그러면 웃긴데 생긴 게 좀 억울하게 생겼어요 약간. 그리고 좀 착하게 생기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녀석이 제일 잘하는 게 엄마 등에 올라타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영상 보면 지금 약간 부실해 보이지만 엄마 등에 자회사, 그 엄마 회사죠. 거기 올라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회사로 보여서 뭐 제가 보기에는 예, 오늘 나름대로 눌림목에서 잘 샀다 이런 생각 듭니다. 시초가는 워낙 강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아래 단계에서 샀으니까 조금이라도 먹고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예, 기대값이 좀 있다. 자, 9시 56분이라서 이제 한 3분 정도 안쪽으로 또 오늘 순서를
정리를 해야 되겠군요. 예. 자, 카나프 테라퓨틱스는 2만원의 공모가 대비해서는 엄청 선전하는 거 맞는데, 자, 시가 이후에 지금 한 15,000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3, 4만원 정도 내외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요. 공모가보단 좀 윗선이고, 그렇다고 뭐 7, 8만원 갈 것 같지는 않고, 그 정도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예. 예, 저희 회원분들 매매하시는 종목은 여기 언급 안 하는 게 맞겠죠? 예. 여기에다 다 공개하면 누가 유료원을 하시겠습니까? 그죠? 예. 저희 방에서 따로 매매하는 거라고 그냥 안내만 드리는 거지. 예. 다 공개하면서 매매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이 시간이 뭐 무료 공개방도 아닌데. 예. 자, 어찌됐든 네, 저희 힌트를 잘 들으시면 아실 수 있어요. 예. 종목을 다시 물어보고 이러시지 마세요. 저도 대답을 드리지는 않을 거니까. 자, 근데 이게 이제 해운 운임주의 강세라는 게 또 연결해서 보면 뭐 이번에 사실 원전주가 오늘 돋보이지만 우리나라가 별도 미국에 투자하는 것 중에 한 40% 이상은 조선에 대한 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해운 운임이 올라간다고 하는 건 이게 또 선주들, 선사들 자극할 수 있죠. 야, 뭐 배가 뭐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 안 하면 또 배는 언제 나오니 이러고서 이제 배발주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쪽에서 일부 또 조선주들도 흐름을 좀 같이 탈 수 있다고 봐요. 예. 또 배도 몇 척도 이번에 손실이 나고 이랬으니까 사실 뭐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우리나라가 차지하게 될 거라는 기대값을 갖는 건 좀 앞서가고는 있는 거지만 어쨌든 피해를 보면 또 배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신조에 대한 발주들도 나올 수 있음이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자, 네, 네, 뭐 알아주시니까 다행이네요. 예. 뭐 저는 좀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 네, 실제 그렇게 될런지 여부야 뭐 시장이 판단해 주겠죠. 자, 9시 58분 이제 50분, 59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수급 한번 다시 체크해보고 마무리 하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뭐, 예, 우리나라 사자는 아닌데, 적어도 지금 코스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매물이 나와 오진 않아요. 최근에 뭐, 삼성자이닉스 계속 팔긴 했지만, 미국에서 반도체도 강세였고, 또 마이크론도 뭐, 예, 목표가가 올라가는 와중에, 사실 삼성자이닉스 이 정도 조정받았으면 됐지 뭐 이런 기분일 거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을 좀 파네요. 예. 뭘 팔지? 뭐 상위주들 팔겠죠. 자, 어쨌든 기관이 조금이라도 역할을 해주면서 생각보단 강한 장세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음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과는 또 다음 내일 일정에서 뵙도록 하죠. 오늘 예, 주말 끼고 시작한 월요일 그래도 덕분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잘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후에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저는 내일 순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